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커플, 겨울 정원, 윈터 가든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무지막지한 뇌피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겨울이의 정원에 대한 마음의 감정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원이가 겨울에게 왜 그럴까라는 의문과 함께 장겨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정원이 몽쉘을 밀어줄 때 심쿵했고 맨발로 아동 학대범을 잡아서 정원에게 칭찬을 듣고 싶었지만 칭찬은커녕 바로 수술 준비하라는 것에 겨울은 못내 아쉬웠습니다. 아플 때 정원의 문자를 받아서 좋아했지만 추미나의 한마디 좋아하면 벌써 왔을 거라는 말에 시무룩하고요. 그렇게 또 장겨울의 감정선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겨울의 감정선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서 그 마음이 느껴져서 더 응원하게 되는 겨울 정원이에요. 겨울이에게 감정을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응급의학과 펠로우 배준희입니다. 인터넌콜에 응급실에 뛰어가는 정원이죠. 응급의학과 펠로우 배준희가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에 정원은 흐뭇한 표정으로 보내요. 희수가 장겨울에게 쿠키를 권했지만 단 거 별로 안 좋아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사회성이 좋고 환자에게 친절한 배준희와 대비되는 겨울의 모습을 처음 보여주네요. 그리고 환자가 오려면 20분 더 걸린다는 희수의 말에 겨울은 혼자 식사를 하러 가죠. 전화벨이 울리자 일어서는 장겨울. 저는 전화벨이 울려서 일어선 것으로 봤는데 돌려보니까 알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수의 20분 더 걸린다는 말에 밥을 다 못 먹고 일어섰던 거죠. 응급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뛰어가는 배준희. 겨울이 응급 환자를 보는 눈빛. 정원은 코를 박고 오죠. 7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신발도 못 신을 만큼 절박한 엄마에게 장겨울은 심폐소생술을 하면 살릴 수도 있는데 라는 잔인한 말을 합니다. 부처 정원이를 화나게 하는 장겨울. 화가 난 정원의 말에 죄송하다고 하는 장겨울. 정원이의 의사가 환자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 하나밖에 없다는 정원의 말에 장겨울의 눈빛. 겨울에게 정원이 들어오는 순간이네요. 커튼을 걷는 봉광현. 장겨울은 움찔합니다. 정원이 좋아서 의식해서 그런 건가? 뇌도 부어있을 확률도 높고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의식 회복이 힘들 수 있다. 장겨울에게 이렇게 말하곤 보호자가 기다린다고 얼른 가서 얘기해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는 CT상 뇌 손상이 없다고 했죠. 봉광현은 문제를 만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배준희의 응급콜에 혹시 모르니까 GS 장겨울쌤도 호출하라고 합니다. 배준희는 구더기를 보고 가만히 있지만 장겨울은 바로 구더기를 손으로 치웁니다. 희수도 눈을 질끈 감고 같이 구더기를 떼지만 배준희는 결국 서 있기만 했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겨울을 보는 안정원. 장겨울을 원하는 의사들이지만 정작 장겨울이 좋아하는 정원은 없죠. 정원이에게 빨리 와서 찌그러져 있으라는 익준. 익준이는 겨울이 좋아하는 대상인 정원이와 친하다는 것을 제대로 노출하는 대사죠. 겨울이는 더 볼 것도 없이 익준의 수술을 선택합니다. 이때 장겨울의 눈빛을 보니 미세하게 정원을 좋아하는 느낌이 보이네요. 알고 봐서 그런가? 장겨울은 익준이에게 정원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달라고 합니다. 입툭튀 너무 귀엽죠? 이때 장겨울은 정원이가 신부가 되고 싶어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정원이 오자 바로 나가버리는 겨울이. 익준이는 정원이에게 장겨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봅니다. 눈치가 빠른 정원은 정작 자기를 좋아하는 장겨울을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이 대화의 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화의 답을 겨울 정원 이야기를 할 때 보여줄 거라고 생각되네요. 이때부터 정원은 겨울이 자신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 정원의 사이에서는 이 시점부터 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인물 관계 장치로서의 선이죠. 장겨울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자 네 라고 답하는 정원. 부처 정원. 자신을 좋아하는 겨울이에게 단답형으로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둘 사이에 선이 보이시죠? 장겨울은 이때 봉쌤 살롱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가사 혹시 캐치하셨나요? 그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이런 노래인데요. 단순히 생각해도 담배 끊기는 힘이 들죠. 금연교실이 왜 생기나요? 얼마나 담배 끊기가 쉽지 않은지를 말해주죠. 저는 이 대목이 장겨울을 가질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어요 라고 들렸고 정노사가 정원이에게 가르쳐준 담배를 피게 된 의미가 신앙과 관련이 있다면 정원이가 신부의 길, 즉 어려운 길을 포기한다는 뜻도 있을 것 같네요. 담배는 신부를 상징하고 어려운 그것을 포기하고 결국 겨울이를 선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네요. 정원이 연애는 안 했냐는 물음에 말을 돌리는 봉쌤입니다. 겨울 정원의 최고의 심쿵 포인트.
몽쉘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밀어주는 정원이. 이 장면에 앞서 정원이는 겨울이 몽쉘을 두 번씩이나 봅니다. 옆 테이블에 몽쉘이 없는 걸 확인한 정원. 여기에서도 정원의 몽쉘은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려심 깊은 정원이 석형이 앞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심의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정원이는 석형의 아버지 비리를 말하라고 하니까 담배 이야기로 무마를 했었습니다. 그런 정원이가 석형 앞에서 순간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정원이는 겨울을 의식한다는 뜻이겠죠. 응급콜에 익준송화에게 주차를 부탁하는 정원. 이 부분에 관한 영상은 다음 편 익준송화편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장겨울이 콜을 했고 콜을 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배준이가 정원을 보는 눈빛이, 정원이 익준이 집에 있다면 날 한번 잡자고 하지만 여동생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합니다. 겨울 정원이 밥을 먹는다면 왠지 익준이가 도움 줄 것 같네요. 장겨울은 아동 학대범을 맨발로 뛰어가서 잡았고 겨울은 칭찬을 기대했지만 정원은 빨리 가서 수술 준비 안 하고 뭐해요? 라고 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정원은 아이의 상처를 확인하고 장겨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하지만 장겨울은 맨발로 아동 학대범을 쫓아갔죠. 장겨울 선생 따라가 봐야 하지 않을까? 간도 크다. 손에 흉기라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때 정원은 겨울이 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한 번 더 실감했겠죠. 의사 3명은 장겨울에게 가지 않고 의사로서 할 일을 하러 갑니다. 배준이에게 형 엑스레이 보는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장겨울의 감정에 몰입이 되어 있어서 정원이 칭찬을 한번 해주지 라고 생각했지만 정원이의 마음으로 다시 볼 때는 왜 그랬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정원은 겨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2번이나 말했지만 겨울은 아동학대범을 쫓아갔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도 있었겠죠. 정원이 배준이에게 칭찬을 한 건 의사로서 대응을 칭찬한 것일 텐데요. 정원이는 장겨울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 시점부터 생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겨울에게 칭찬을 해주면 앞으로도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의사로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원이는 일부러 칭찬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을 잡는 건 의사가 할 일이 아니죠. 예전 영상에도 다뤘었는데 봄과 여름에는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죠. 장겨울은 첫 키스를 못한 모태 솔로. 성모 마리아와 십자가는 가을과 겨울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봤는데요. 겨울 12월 25일 수민아가 첫 키스를 하고 싶다고 한 날 겨울 정원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정원은 선을 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장겨울은 보호자에게 전처럼 직설적으로 안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고 정원은 그의 고생했어요 라고 합니다. 겨울은 생리통으로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정원은 추미나와 장겨울이 단짝인 걸 알게 되고요. 추미나는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정원은 항상 같이 다니던데요. 이 말에 정원이가 겨울이를 신경 쓰는 게 느껴지시죠? 익준이는 겨울이 응급실에 있다고 알려주고 추미나는 바로 응급실로 갑니다. 그리고 정원은 겨울이 걱정이 되는 모습이죠. 시간이 흘러 장겨울과 추미나는 자고 있습니다. 정원의 문자에 바로 반응하는 겨울이. 위에 물결이 있는 정원이 문자. 물결이 아니고 웃음이 있다고 혹시 저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합니다. 추미나는 아니요, 좋아하면 왔겠죠. 겨울곰 은근히 케미가 있어요. 이 장면을 뇌피셜 해보자면 정원이는 겨울이가 아프다고 들은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마 12시부터 1시 사이겠죠. 문자를 보낸 시간은 3시 30분쯤입니다. 부처 정원이라면 아는 동료가 아프면 바로 갔거나 문자를 했을 건데 시간 텀이 있다는 건 보낼까 말까 아마 고민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리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자 장겨울과 추미나가 자고 있을 때 왔다 갔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핸드폰과 명찰을 반듯하게 해놓고 간 사람이 정원이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영화를 보여달라는 준희, 시간 되면 같이 보자는 정원. 배준이는 지난 주말에 정원쌤과 단둘이 밖에서 병원 근무복장이 아닌 사복 입고 저녁 먹었다는 말에 겨울이 귀는 쫑긋 하는데요. 희수가 안정원 교수님이 먼저 먹자고 했냐는 핵심적인 질문에 준희는 자기가 먼저 사달라고 했다고 하고 희수는 저녁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준다며 자기는 영화도 봤다고 합니다. 그의 장겨울의 표정은 나는 정원에게 아무 축에도 못 끼는 건가? 라는 얼굴이죠. 겨울이 식사하자는 말에 정원은 그래요, 다 같이 회식해요 라며 선을 긋지만 겨울은 물러서지 않고 단둘이요 라고 다시 들이댑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약속이 있어요. 주말에 어머님 뵈러 양평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원은 주말에 익준이와 같이 있었죠. 정원은 아무나 하고는 밥을 먹지만 장겨울하고는
정원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합니다. 정원에게 겨울은 아무나가 아니었지만 겨울이 느꼈던 감정은 나는 아무나도 안 되는 거구나 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정원은 겨울 쪽으로 선을 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선 밖으로 나가버리죠. 겨울도 선을 넘지 못하고 정원을 불러 세우는데 정원은 거절합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선 안에 있는 모습이나 정원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다시 선을 넘는 모습입니다. 문을 나와서 겨울과 반대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회의를 끝나고도 문을 나와서 걸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문을 열고 나오는 건 병원을 나가는 장면이고 겨울이도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안정원이 신부가 되기 위한 장애물 두 가지, 병원과 장겨울을 넘는 모습, 의사로서의 일과 이성과 로맨스의 감정을 뛰어넘으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원이의 신부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씬이 아닐까요? 미나는 겨울에게 소개팅 주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쉬다가 겨울이와 곰이 잠을 자네요. 추천서가 통과되었으니 정원은 신부의 길을 갈 확률이 높겠죠. 정원은 추천서는 통과되었지만 12월 말까지 미뤄달라고 합니다. 병원 밖에서는 겨울이에게 정원이 다가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장겨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었으며 안정원의 마음도 겨울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씬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무지막지한 뇌피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피셜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해주세요. 드라마 중독의 뇌피셜은 맞고 틀리고 보다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또 다른 재미로만 즐겨주세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뇌피셜도 나눠주시고요. 병원에서 나오는 정원은 수많은 선을 넘어 장겨울에게 옵니다. 정원은 선을 약간 넘었지만 다시 선 밖으로 나오죠. 지금부터는 뇌피셜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이 있더라도 재미로만 봐주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빨간색을 벗어나는 정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빨간색을 벗어나서 파란색 쪽으로 이동합니다. 파란색은 하늘의 색으로 하늘나라를 상징하죠. 성경의 빨간색 의미로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뜨거운 사랑도 나타냅니다. 정원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이동했고 수많은 선을 가로질러서 겨울에게 갔습니다. 빨간색은 예수의 보혈, 즉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원이는 예고편 낚시 장면에서 나온 이 장면에서 은가가 색깔이 이쁘고 모양도 이쁘다고 하죠. 내 빵, 내 거 어딨어? 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정원은 빵을 먹지 못했습니다. 즉 카톨릭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례를 제정할 때에 빵과 포도주를 들어올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죠. 하지만 정원은 빵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둘 모두 같은 청남방을 입었고 전체적인 조명이나 분위기 또한 푸른 계열로 보이게 연출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하늘의 색으로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빨간색의 좋은 의미로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뜨거운 사랑도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엔 예수의 보혈이 아닌 뜨거운 사랑으로 해석해 볼게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 화살표는 정원이 하느님께 가는 길을 안내하는, 즉 신부가 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알리는 빨간색 화살표도 보이시나요? 이번엔 이 빨간색은 뜨거운 사랑으로 보기로 했죠. 파란색은 신부, 빨간색은 사랑의 의미로 보였는데요. 정원은 빨간 곳에서 나와 파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화살표가 있지만 겨울의 모습을 보고 멈췄죠. 장겨울은 검은색 차를 타고 왔습니다. 참고로 검은색은 전쟁, 유혈의 결과인 슬픔, 애고, 황폐, 가난 등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겨울하면 생각나는 색이 흰색 티, 하얀색이죠. 성경에서는 거룩함과 승리, 거룩함, 순결,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정원이 수많은 선을 가로질러서 장겨울에게 갔지만 정원은 신부가 되고 싶어 했고 12월이 되면 신부가 될 수 있지만 장겨울 때문에 신부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화살표 방향으로 가죠. 화살표는 이쪽으로 가야지 사랑의 완성으로 보이는데 정원은 차를 타고 가버렸죠. 이 부분은 해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원이 겨울이를 좋아하는 장면은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익준이가 겨울이를 어떻게 생각해? 라는 부분부터 나올 것 같네요. 예고편에 나온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다음 화에는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함께 들어가게 될까요? 이 문과 전체적인 푸른 분위기가 왠지 청실홍실 느낌도 나네요. 하지만 겨울 정원의 사랑 이야기는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원이가 머리가 아픈 모습이 2번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또 두통이라고 할 정도면 머리가 자주 아팠다는 뜻이겠죠? 장례식장에서도 나왔었어요. 의사들이 유치한 개그 할 때요. 이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정원의 마음은 겨울
겨울이가 다른 남자 차를 타고 간 다음에 그의 눈빛에서도 말해주고 있죠. 겨울 정원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번 12월 겨울에 겨울 정원의 러브스토리 기대해봅니다. 예고편도 함께 버무려 볼게요. 8화에서 만난 장소입니다. 정원은 시계를 한번 보고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네요. 네, 약속이 있어서요 라는 겨울의 말에 정원은 추미나 선생님? 장겨울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대사죠. 예고편에서는 빨간색이 있는 쪽에서 만나네요. 겨울이 정원이 있는 쪽으로 와서 자동문이 열려 있어서 선을 넘었습니다. 겨울이 소개팅을 했지만 정원이를 향한 마음은 계속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겨울 정원의 감정선은 선으로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정원은 신부가 되는 걸 포기하지만 겨울과의 이야기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시즌3까지라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 좋아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12월 겨울에 겨울정원의 러브스토리 기대해봅니다. 친구들이 안녕 안드레아, 익준에 이어지는 말 천사를 보셨나?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이 짧은 대사에서 종교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본 뇌피셜 영상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럼 안녕!